소금은 무조건 줄이세요. 아마 병원에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오고 뇌출혈도 생긴다고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무염식까지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극단적 저염식을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40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해 온 68세 약사 박종찬입니다. 약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살펴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할머니들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식사 습관도 유심히 듣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어르신들 사이에 유행처럼 퍼진 저염식 때문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고 두통 있고 소화도 안 되고 손발이 차갑고 심지어는 그냥 걷다가 쓰러지는 분들까지 계셨어요. 전에는 그런 증상 있으면 약을 권했겠죠.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니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너무 싱겁게 드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기, 계란 안 드시고 된장국도 아주 맹물처럼 끓이시고 반찬은 무조건 간 안 하고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체액이 줄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결국 몸의 신호들이 하나둘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못 알아차리고 계속 저염식만 고집하다 병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너무 싱겁게 드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소금이 무섭다고 국물까지 다 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소금의 역할,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원리를 함께 나눠 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소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은 사실 그냥 양념이 아닙니다. 소금은 몸속 체액의 기본 성분,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단순히 짠맛을 내기 위해 쓰는 조미료가 아닌 겁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여러 세포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세포들이죠. 그런데 이 세포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혈액 속 소금 농도가 0.9%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몸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짜게 먹든 싱겁게 먹든 결국 혈액 속의 염분 농도는 0.9%로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농도가 무너지면 세포들이 죽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너무 짜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혈액 속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희석하려고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며 혈압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싱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이번엔 염분이 부족하니까 농도를 맞춰야 해 하면서 혈관 속에서 물을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액이 꼭 필요한 장기만 돌게 됩니다. 그러면 손발 끝, 뇌, 위장 같은 곳은 혈액이 부족해져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피곤함, 기억력 저하, 손발 저림, 위장 기능 저하, 심하면 생리불순까지 올 수 있어요. 이걸 체액 부족 또는 혈액순환 저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만 믿고 무조건 싱겁게만 먹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소금의 절대량이 아니라 몸속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늘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있어요.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소금을 단순히 나쁜 걸로만 보지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로 이해하셔야 한다고요. 이제 소금의 진짜 역할 조금은 감이 오셨을까요? 저는 시골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매일같이 다양한 증상을 가진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시기부터 몸이 차갑다거나 어지럽다, 두통이 심하다, 소화가 안 된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금을 거의 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76세 정순자 할머니께서 약국에 오셨어요. 갑자기 논에서 일하다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지럽고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가워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딱히 원인을 못 찾았다고 하셨죠. 식사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된장국도 맹물처럼 끓이고 김치도 거의 안 드시고 반찬 간도 전혀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무염식 수준이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께는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아주 약간 타서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며칠 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약사님, 나 요즘 머리가 덜 아파요. 손발도 좀 덜 시려요. 밥맛도 살았고요. 이 한마디에 정말 뭉클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63세 김영희 할머니였는데 평소 손발이 너무 차고 생리통도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의사에게서도 특별한 질환 진단은 못 받았고요. 이분도 무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수년간 유지해 오셨더라고요. 몸에 피가 부족하니 생리통이 심한 거였습니다. 혈이 부족한데 자궁이 그걸 억지로 짜내다 보니 고통이 더 심해지는 구조였던 거죠. 이분께도 따뜻한 국물 위주 식단, 그리고 짠맛은 약하게나마 챙기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생리통이 확 줄었고 두통도 훨씬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소금은 조심해서 줄여야 하지만 지나치게 없으면 오히려 병이 된다는 것을요. 간혹 어떤 분들은 입이 바짝 마르고 피부가 가렵고 코딱지가 심하거나 발뒤꿈치가 갈라진다며 오시는데 이런 것도 체액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혈액이 부족해서 점막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쓰고 물이라고 읽어라. 몸에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소금을 너무 안 드셔서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생명을 이어주는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과하면 해롭지만 부족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죠. 무조건 줄이기보다 균형을 맞추는 소금 섭취법이 필요하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체내 순환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잠들어 있던 장기를 부드럽게 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물 한 컵, 약 200ml 정도에 천일염 아주 약간, 작은 티스푼으로 반도 안 되게 손끝으로 살짝 넣는다는 느낌으로요. 짭짤한 맛이 아니라 아주 약간 짠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만입니다. 이걸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촉촉해지고 소화가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물 없이 맨밥 드시던 분들에겐 정말 큰 변화가 오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반찬과는 싱겁게 대신 국물의 염분을 채우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식이섬유도 섭취하고 장내 환경도 개선되며 체액도 균형 있게 보충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분께 소금물을 무조건 권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심장이 약한 분들. 이분들은 소금물을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나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또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액량이 많아지면 콩팥이 그만큼 더 많은 걸 걸러야 하니까 오히려 콩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저염식만 해온 분들, 몸이 탈수 상태에 적응돼 있어서 처음 소금물을 드시면 속이 미식거리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게 아주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럴 땐 내가 평소 마시던 따뜻한 차 있죠? 보리차든 옥수수 수염차든 그 차에 소금을 살짝 타보세요. 좀 더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을 한 방울 짜서 타 마시는 방법도 좋아합니다. 상큼하면서 목 넘김이 부드럽고 부담이 적어요. 이처럼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절대 유행처럼 소금물 마시기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 모금, 두 모금씩
그리고 몸 상태를 느끼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면서 내 몸에 맞는 소금 섭취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은 언제나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면 그게 병이 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체액의 균형 그리고 혈액순환입니다. 그 결과 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하다, 입안이 바짝 말라있다, 혀에 백태가 끼고 쓰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체액 부족의 시작 신호입니다. 몸속 체액이 줄면 혈액도 끈적해지고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꼭 필요한 장기만 돌리기 시작해요. 덜 중요한 말초 부위는 자연스럽게 공급을 줄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발뒤꿈치가 쉽게 갈라지고 손톱이 잘 깨지기도 해요. 두통이 자주 오고 어지럽고 집중이 안 됩니다. 특히 공부하거나 고민이 많은 날, 뇌가 피를 많이 써야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입안이 자주 헐고 혓바늘이 자주 생깁니다. 코안이 건조해지고 코딱지가 심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점막이 말라붙고 있는 겁니다. 눈이 건조하고 흐릿해지는 안구 건조증, 마른 기침, 소화 불량, 배가 더부룩함. 이 모두도 체액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특히 여성분들,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생리불순이 자주 있다면 그건 자궁 쪽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생리할 때마다 배를 짜내는 느낌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혈이 부족해서 자궁이 평활근을 무리하게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또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때가 자주 일어난다? 그것도 체액 부족입니다. 바세린을 발라도 해결 안 되는 발뒤꿈치 갈라짐. 그 원인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피부 문제, 나이 탓으로 돌리세요.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구조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체액은 생명입니다. 물만 마신다고 체액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흡수될 수 있는 상태, 즉 소금과 함께 섭취되어야 제대로 순환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단지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몸을 돌보면서도 마음은 있곤 하죠. 체액, 혈액, 순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의 물리적인 건강을 책임진다면 감정과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건강을 지탱합니다. 사실 저염식만으로도 병이 생기지 않아요. 반대로 소금을 좀 더 먹었다고 금방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음식 습관이 몸의 기운과 마음의 흐름을 함께 막아버릴 때예요. 제가 본 시골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계신 분들,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은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입맛이 없어요. 밥이 목에 안 넘어가요 하시죠. 근데 들어보면 밥 자체보다 삶의 의욕이 줄어들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음식을 드셔도 체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소화가 안 되고 자꾸 토하거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감정도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도 삼키고 꾹 눌러 담습니다. 억울함, 외로움, 슬픔, 허탈함. 이런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몸 안에 긴장으로 쌓이고 체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장되거나 속상할 때 목이 꽉 막히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눈물이 돌고 입이 마르지 않으셨나요? 감정은 물과 같아서 흐르지 않으면 썩거나 굳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소금물로 몸의 순환을 도우면서 마음속 감정도 함께 흘려보내야 한다고요. 특히 현대 사회는 자극적인 감정만 추구합니다. 재미있는 것, 기분 좋은 것, 도파민 나오는 일만 찾죠. 반면 외롭고 억울하고 우울한 감정은 외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그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내 안에서 머무르게 해줘야 합니다.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듯
기분 좋은 감정만 느낀다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이 언젠가 몸을 흔들고 심하면 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몸을 살리고 감정의 흐름은 삶의 활기를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고혈압엔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한다. 그래서 된장국도 물처럼 끓이고 김치도 절대 안 드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철저히 저염식을 하셨는데 혈압이 오히려 오르는 경우 실제로 꽤 많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소금을 줄였는데 왜 혈압이 올라가지? 그런데 반복해서 같은 케이스를 접하다 보니 거기엔 몸의 보상작용이라는 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하게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몸은 그 상태를 위기라고 인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몸속의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염분 농도를 다시 높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은 혈액이 줄어든 상황을 또 위기로 느껴서 혈관을 꽉 조이고 심장을 더 세게 뛰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체액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 고혈압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저염식을 6개월간 철저히 하셨는데 혈압은 오히려 10 이상 올라갔고 피로감은 심해졌어요. 그분께 국을 곁들인 식사와 아침 소금물을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해 보시라 말씀드렸죠. 그 결과 며칠 뒤 혈압이 안정되었고 무기력했던 기운이 돌아오셨다고 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정확히 보고 조절하라는 겁니다. 고혈압에도 종류가 있고 누구는 염분 과잉으로 생기지만 누구는 오히려 염분 부족으로 몸이 비상 시스템을 작동시켜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 한 가지 사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땐 염분만 볼 것이 아니라 체지방, 체수분, 근육량을 함께 살펴야 해요. 단순 몸무게 숫자만 보지 말고 내 몸에 물이 잘 머물러 있는가, 순환이 잘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 잘 따라오셨나요? 처음에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이 생기셨을 겁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지탱하는 기본 물질입니다. 적당한 소금 없이는 혈액도, 체액도, 세포도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소금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 하나 때문에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 두통이 자주 오는 분, 생리통이 심하거나 입이 바짝 마르는 분들, 입안이 자꾸 헐고 발뒤꿈치가 갈라지고 기운이 없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든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 하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몸속 체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반찬은 싱겁게 대신 국물로 염분 보충,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시작해 보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몸의 순환을 되살리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소화가 되며 삶의 활력을 되찾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약사로서 약보다 먼저 삶의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소금물 실천해 봤어요. 국물 섭취 시작했어요. 입이 덜 마르고 손발이 덜 차가워졌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상만 보고 실천은 안 하신 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작은 변화도 금방 반응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자신을 돌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단 한 잔 따뜻한 소금물로 당신의 하루를 열어보세요.